언어 모델의 퍼스널리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강해질수록 혹시 해당 언어 모델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 예를 들어 이제 불량해지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주제로 최근에 등장한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The Better Angels of Machine Personality: How Personality Relates to LLM Safety 이고요. 보다시피 이 저자들은 중국 대학, 중국 연구소 소속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URL을 통해서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고요. 검색 엔진에서 이 앞에 단어만 넣으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 특히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LLM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의 개성이, 퍼스널리티가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퍼스널리티가 대중들의 평균치에 해당되는 퍼스널리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하여서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리뷰를 해주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LM으로부터 특정 퍼스널리티를 derive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한편 심리학 분야에서는 퍼스널리티와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LLM으로부터 특정 퍼스널리티를 derive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작용, 특히 safety capability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safety capability라는 거는 뭐 옳고 그름,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LLM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챗봇처럼 쓰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해당 LLM이 하면 안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발언이지 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이제 발언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발화를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safety capabilit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퍼스널리티를 LLM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이 없을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선 어떤 그 인투이션도 필요했는데 서로 다른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행동, 또 특히 세이프티와 관련된 그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성이 풍부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쉽게 영향을 받아서 옳지 않은 비헤이비어를, 옳지 않은 행동에 그 함께 그 빠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거다. 이건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에 대해서 특정 퍼스널리티 성향을 가지도록 LLM을 이끌어내면 그런 부작용이 또 있지 않을까. 세이프티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비헤이비어 혹은 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그 LLM도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된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내재된 문화, 종교, 가치관, 퍼스널리티까지 다 이제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LLM에. 그러면 특정 퍼스널리티를 이거부터 유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퍼스널리티와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세이프티 이슈까지도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 연구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LLM의 퍼스널리티와 세이프티 간의 관계를 밝혀내 보자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널리티가 세이프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세이프티가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MBTI 퍼스널리티 유형별로 LLM에 대해서 세이프티를 비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safety capability로 세 가지 팩터를 고려했는데요. toxicity, privacy, 그리고 fairness입니다. toxicity는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화, 욕설 같은 거, 그런 걸 생성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ivacy는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발화를 생성을 하는가, fairness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발화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BTI 퍼스널리티 유형별로 해서 세이프티를 비교하는 한편, 이 특정 퍼스널리티를 이제 유도해내기 위해서 스티어링 벡터 테크닉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퍼스널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세이프티의 변화를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LLM의 퍼스널리티와 세이프티 간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최초의 그 시스테마틱한 아날리시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소드입니다. MBTI 퍼스널리티 측정을 위한 세팅을 먼저 이야기할 것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MBTI 그 유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LLM한테 이제 질문지를 줄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지가 이제 객관식 형태란 말이죠. 객관식 그 문항들, 그 옵션들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찾아내게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거는 무엇이었냐면, 이 객관식 문항의 레이블을 어떤 걸 쓸 건가, 알파벳으로 할 건가, 번호로 할 건가에 대하여서 탐구를 해보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번호를 쓰기로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옵션에 있는 그 레스폰스, 그 주어진 옵션들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LLM이 답변을 할 거잖아요. answer를 할 거잖아요. 그때 그 답변을 레이블이랑 그 설명까지 함께 할지, 그러니까 내용까지 함께 할지, 아니면 레이블만 답변하도록 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좌하단에 예를 들어 이제 보신다면, 여기 보시면 영화를 보면서 자주 눈물을 흘린다 라는 어떤 이제 문항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LLM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동의한다 그러면은 A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agree까지 답변을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이 레이블, 초록 부분이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agree라고 답변을 하도록 할 건지, 아니면 레이블만 A라고만 답변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팩터는 랭귀지예요. 영어랑 중국어 중에 무엇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영어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중국어를 넣은 이유는 이제 저자들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랭귀지를 고려한 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MBTI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고려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어 버전의 MBTI-M을 쓰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영어랑 중국어 중에 뭐 할지 체크를 했다, 그렇게 보여질 정도이기는 한데요. 조금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걸 읽으면서 왜 영어로 안 했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옵션 세팅 세 가지 팩터와는 또 별개로 옵션 오더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션 오더는 무조건 섞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그리에 해당이 되는 거, 디스어그리에 해당이 되는 게, 어그리는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고 디스어그리는 항상 두 번째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LLM이 항상 첫 번째 거를 고르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항으로 나올 때는 이 옵션 오더를 보통 섞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이블을 섞을지 디스크립션만 섞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블만 섞는다는 건 이게 이제 B랑 A를 서로 뒤바꿈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디스크립션을 섞는다는 거는 디스어그리랑 어그리랑 요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섞을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해서 섞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테이블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카파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LLM들의 MBTI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옵션 레이블, 이게 첫 번째 팩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nstruction. 그래서 이게 그 with description, without description. 그 description까지 같이 답변하도록 할지, 레이블만 답변하도록 할지, 그게 요 부분이고요. 마지막 language, Chinese랑 English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파 밸류가 이제 높은 값일수록 해당 팩터 세팅에서는 LLM이 컨시스턴트한 앤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해당 팩터는 좋은 세팅이다, 좋은 팩터 세팅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옵션 레이블에선 넘버를 쓸 수도 있고 알파벳을 쓸 수도 있는데 라마2를 썼을 경우에 그때 넘버를 사용을 했을 때가 알파벳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더 값이 높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LLM이 컨시스턴트한 그런 답변을 더 잘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넘버가 알파벳보다는 더 좋은 이 옵션 레이블 세팅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라마2의 얘기고 라마3에서도 똑같이 측정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다 측정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실험 결과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넘버랑 알파벳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넘버가 더 우세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호를 사용을 해가지고 옵션 레이블을 줬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레이블이랑 그 디스크립션까지 같이 썼을 때가 전반적으로 더 좋았다. 그래서 디스크립션까지 같이 쓰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랭귀지 쪽에서는 사실 잉글리시랑 차이니즈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굳이 중국어를 골랐어요. 잉글리시로 골라도 될 것 같은데 개수를 일단 세보면 차이니즈가 하나, 둘, 셋, 넷, 5개 우세하고요. 잉글리시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잉글리시가 더 우세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냥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중국어 쓰겠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스널리티 측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세팅으로 또 고려를 할 것은 측정 횟수다 라고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앞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 테이블 그 결과가 전반적으로 사실 카파 밸류가 높지는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보다시피 사실 높지는 않죠. 뭐 0.5나 뭐 0.6 이상이 되었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그 옵션 올더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가지고 이 옵션 레이블부터 해서 랭귀지까지의 팩터들별로 이 MBTI에 대한 그 측정 결과에 대한 카파 밸류를 얻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낮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한두 번 측정을 해서 그것을 그 MBTI 측정 결과라고 취하면 안 되고 충분한 횟수만큼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취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부터 해서 100회까지 그 MBTI 측정을 이제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카파 밸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래쪽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가로축이 이제 그 측정 횟수거든요. 1부터 100까지. 그리고 세로축이 카파 코에피션트인데 10회에서 30회 요 사이 정도 됐을 때 대부분의 LLM들의 카파 밸류가 안정적으로 이제 수렴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회 이상 만약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모델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신뢰도 높은 MBTI 퍼스널리티 결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카파 밸류가 높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을 취하게 되면서 MBTI 팩터들 값이 다 이제 그 0.5 근처에 모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팩터의 특징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팩터의 분포가 0.5 근처에 이제 머무르게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0.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퍼러한 수준이다. 그러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논문은 사실 실험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험 중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LLM Personality와 Safety Capability 간의 관계예요. 이때 사용한 모델로는 Machine Mindset이라고 해서 그 MBTI 트레이트들별로 만들어 놓은 LLM들의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Mindset Z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국어 버전의 LLM이고요. 그 16가지 MBTI 조합이 총 1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6가지 조합에 대한 중국어 버전의 LLM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Mindset E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이 MBTI 16개 조합에 대한 영어 LL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 이제 어떤 모델에 기반을 했는지 여기 써져 있는데 주목하실 건 사이즈예요. 7bit짜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들은 요놈들인데, 얘네들은 그 LLM의 General Ability, LLM이 사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 라는 그 목표 아래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General Ability가 혹시 이제 떨어지지는 않는지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Safety와 관련된 Capability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그 Safety로 총 3가지 팩터를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Toxicity, Privacy, Fairness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셋들을 썼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델과 데이터셋들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각 마인드셋 모델들에 대해서 30회 이상 MBTI 테스트를 수행을 한 후에 평균을 취했습니다. 이때 옵션 홀더는 랜덤하게 셔플을 했고요. 자,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화면 가운데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왼쪽 거는 그 마인드셋 EN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마인드셋 GH, 중국어 LLM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왼쪽 그 3개, 이 원을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 원 주변에 이 데이터셋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3개, 요것들이 General Ability를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Safety Capability에 대한 데이터셋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여기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로 해가지고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색깔들이 서로 다른 총 16가지의 MBTI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요. 일단 뭐냐면 서로 다른 MBTI 유형들이 하나같이 General Ability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도 그렇죠. 그런데 이 MBTI 유형이 바뀜에 따라서 Safety Capability가 보다시피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한 결과가 우측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피규어에서 일단 위에 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마인드셋 EN 거를 사용한 거고, 아래쪽 거는 마인드셋 GH 거이고요. 각각 이제 같은 색깔들 별로, 예를 들어 보라색을 이제 본다면 이 보라색 부분에서는 Toxicity, 왼쪽 거는, 가운데 거는 Privacy, 오른쪽 거는 Fairness에 대한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그 연한 색하고 이제 진한 색으로 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각각 예를 들어서 E와 I, MBTI에서 첫 번째 그 트레이스에 대한 것이죠. E와 I 성향일 때 어떻게 톡시시티가 변하는지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인데, 또 E랑 I 각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이제 통해서 낼 수 있는 결과를 그 결론을 이 글로 써져 있는데요. 일단은 톡식시티는 낮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랑 페어니스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E랑 I를 비교했을 땐 어떠냐면 E보다는 I, 인트로 버전이죠. I 쪽 성향일수록 프라이버시는 좋아지는 편이고요. fairness랑 toxicity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리포트하고 있고요. N과 S 사이에서는 그 S, sensing 성향이 강해질수록 privacy, fairness가 좋아졌고 반면 toxicity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랑 T 사이에서는 그 F, feeling 성향일수록 toxicity가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이너스 ZH의 경우에는 privacy랑 fairness가 안 좋아졌어요. 반면 영어 버전에서는 privacy와 fairness가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어 버전의 경우에는 F 성향으로 갔을 때 toxicity도 좋아지고 privacy, fairness까지 모두 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J랑 P 간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P perceiving 성향일수록 fairness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toxicity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privacy는 좋아졌으나 영어 버전에서는 privacy가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실험 결과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LLM personality가 어떠냐에 따라서 safety capability도 달라지고 있다. 그 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 내용은 safety alignment를 했을 때 그것이 personality trai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safety alignment는 LLM이 이제 safety 이슈들을 가지고 있죠. toxicity라든지 fairness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safety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unsafe response를 생성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safety alignment라고 부릅니다. 가령 unsafe한 response보다는 safe한 response 쪽으로 더 이제 그 LLM이 답변을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얼라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했을 때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겠다는 거고요. 이때 사용한 모델은 총 그 11개의 7B 규모짜리 LLM들을 사용을 하되 그 LLM들의 원본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그걸 부를게요. 그 베이스 모델과 그리고 그것을 얼라인한 버전, 세이프티 얼라인한 버전 그런 모델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총 22개의 LLM을 비교한 거죠. 11개의 LLM의 베이스에 대해서 얼라인드 된 버전과 비교를 했으니까요. 실험 방법은 각 모델들에 대해서 30회 이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EI, SN, TF, JP 각각의 트레이트마다 이제 평균을 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옵션 올더는 랜덤하게 셔플을 했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6B부터 해가지고 라마 3 8B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정확하게 7B가 아니더라도 7B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LLM들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림은 총 4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죠. A, B, C, D 이게 4개의 그래프가 있고요. 먼저 A 그래프는 이 A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이 EI에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베이스 LLM이고 초록색이 얼라인드 된, 그러니까 세이프티 얼라이닝을 마친 그런 LLM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6B라고 하는 이 모델은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하고 나니까 그 모델이 원래 베이스에 비해서 이쪽 성향이 5.6만큼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모든 모델에 대하여서 대체로 이쪽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S, 그러니까 S랑 이제 N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는 S 쪽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전반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F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T랑 F 사이에서 좀 그 제각각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명확한 어떤 패턴을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고 J랑 P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에서는 J 쪽으로 전반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미있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면 E, S, J 성향 쪽으로 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베이스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ENFJ의 성향이 있었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50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들이 이 50을 지금 넘고 있다는 거는 이쪽 성향이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I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 N이랑 그 S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S 쪽이 더 이제 빨간색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N 성향이 더 강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베이스 모델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ENFJ라고 하는 이 성향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베이스 LLM들에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이 LLM들이 학습을 한 그 데이터 안에 녹아져 있는 대중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뭐에 대한 거냐면 Personality Trait이 Jailbreak에도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Jailbreak는 뭐냐면은 주어진 LLM이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원래 따라야 되는데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고 LLM 관리자의 의도와 반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unsafe response를 하게끔 강제한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정보를 발설하게끔 만든다든지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jailbreak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jailbreak는 결국 LLM에 대해서 꼬시는 거죠. 나쁜 짓 하자, 같이 나쁜 짓 하자 이렇게 꼬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LLM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관리자의 의도와는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롤플레잉 방식으로 그 제일브레이크를 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롤을 주는 거예요. LLM한테. 너는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 배트맨과 조커에 등장하는 조커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쁜 짓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다 그냥 마냥 그냥 그 갑자기 나쁜 짓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롤을 주게 되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도 그 어쩌면 제일브레이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탐구해 본 것인데요. 이때 사용한 거는 마인드셋 EN을 이제 모델로 이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실험 방법은 그 제일브로큰 사이퍼 그리고 코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이에요. 이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LLM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EI, NS, FT, JP 각각의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들에 대해서 끼리끼리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격의 석세스 레이트를 구해서 평균을 취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화면 하단에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거 일단 예를 들어 보자면 코드 카멜레온, 사이퍼, 제일브로큰 각각에 대해서 E 성향 그리고 I 성향 일대를 이렇게 연한색과 파란색 좀 더 진한색 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석세스 레이트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E 성향이 높을수록
제일브레이크에 더 취약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N과 S의 경우에도 N일 때, N 성향이 더 강했을 때 전반적으로 제일브레이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F도 사실 그렇고 J와 P의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코드 카멜레온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이 제일브레이크 성공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보고 나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논문에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따로 중간 결과를 내본 거예요.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하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이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는 제일브레이크 성공률에 영향을 주는 걸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함부로 하면 제일브레이크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네 번째 실험인데요. 퍼스널리티를 이제 LLM의 퍼스널리티를 수정을 할 겁니다. 에디트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를 혹시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거고요. 이때 LLM의 퍼스널리티 에디팅을 위해서 사용한 기술은 스티어링 벡터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어링 벡터 테크닉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수식이 두 개가 써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X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그 포지티브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이라고 합시다. 뭐 바이너리 클래스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플러스는 이제 세이프한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좀 네거티브한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의 모음이라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이프한, 포지티브한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 세이프한 그런 데이터들의 모음을 통해서 구한 그 벡터 액티베이션들의 평균을 이제 구하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좋지 않은 데이터들을 다 이제 그 벡터를 구해가지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들끼리 뺀 거죠. 그것이 여기 지금 V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의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HL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쓰지 않고 이미 어떤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나온 어떤 결과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HL이라는 게. 그랬을 때 이걸 그냥 쓰지 않고 방금 구한 이 V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해서 여기서 이제 알파라는 건 이제 웨이트 값으로 이미 웨이트 값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리드 서칭 같은 걸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더해가지고 HL-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HL 대신에 HL-라고 하는 요 놈을 쓰겠다라는 것이 스티어링 벡터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VL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Safe Capability에 대한 그 데이터셋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 VL을 구하기 위한 디벨롭먼트 그 데이터셋과 그리고 실제로 그 이 실험에서 이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가 올라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비율을 1:1로 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하단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인드셋 GH를 사용을 한 거고요. 가운데 있는 건 마인드셋 GH,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인드셋 EN을 썼어요. 일관성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모델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논문 본문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고 뒤 어펜딕스 가서 잘 찾아봐야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이 두 실험 결과는 중국어 언어 모델을 쓴 거고 맨 오른쪽 거는 또 영어 언어 모델을 썼어요. 자, 이 그 동그라미들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원래 ISTJ 성향이었던 그 언어 모델을 ISTP로 조정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이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IS 원래 TJ였었는데 TP로 더 성향이 강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요 비율이 before인 거고, 바깥쪽에 있는 요 비율이 after인 거예요. 그래서 ISTJ였을 때는 요만큼이 J였는데 ISTP 방향 쪽으로 좀 바꿨더니 요만큼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조금 줄어들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P 쪽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약간 더 P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이제 IST라고 하는 다른 쪽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야지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게 before, 바깥쪽에 있는 게 after라고 봤을 때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 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원래 ESFJ였는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요 F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애프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왔죠. T 성향이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변할 동안 다른 트레이트들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퍼스널리티 에디팅은 잘 됐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가 올라가는지를 아래쪽에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fairness, privacy, toxicity가 어떻게 변했나를 원래의 버전은 그냥 밋밋한 막대 그래프, 그리고 에디트가 된 이후, 퍼스널리티 에디트가 된 이후의 결과는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fairness랑 privacy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반면 toxicity는 안 좋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S랑 T랑 P에 해당되는 트레이트를 이제 강화를 해주니까 그것이 이제 fairness나 privacy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실험 결과가 세이프티 얼라인먼트를 했을 때 S를 강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라는 앞선 실험 결과와는 살짝 대조되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 내용입니다.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를 이번에는 에디팅을 이제 해서 그것이 혹시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관찰을 한 것이고요. fairness랑 privacy, toxicity 각각에 대해서 스티어링 벡터 에디팅을 수행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위쪽 거 하나를 일단 보시면은, 요거는 마인드셋 GH 모델을 썼고요. 이 INFJ가 이제 성향이고요. 그리고 safety capability가 이제 fairness가 어떻게 변하고 privacy가 어떻게 변하고 toxicity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에 비해서 이 safety capability를 일부러 에디트했을 때 그 버전이 intervened 부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0.4361이었는데 0.5465가 됐으니까 0.1104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가한 부분을 얼만큼 되는지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표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톡시시티는 낮아질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이프티와 관련된 케이퍼빌리티를 변화를 시켰더니 MBT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이제 이쪽 성향이 63이었는데 66으로 됐다. 이만큼 늘어났다. 라고 지금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이프티 케이퍼빌리티가 잘 변화가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퍼스널리티도 변화하고는 있다 라는 건데요.
그 MBTI 트레이트들이 영향을 받을 때 특히 FT 요거랑 그리고 JP 쪽이 비교적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걸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실험에서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테이크어웨이가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 INFJ라고는 했지만 여기 오리지널이랑 인터빈드 버전을 볼 때 사실 이 점수가 이 앞에 있는 모델의 유형이랑 맞지는 않아 보여요. 예를 들어 J를 본다면은 J가 이제 요 두 개는 높으니까 여기는 J가 맞죠. 그리고 J가 낮았을 때는 여기를 P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맞아요. 다른 것들을 보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쪽 성향이 여기는 63, 여기는 79, 여기는 50. 그러니까 셋 다 지금 다 50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셋 다 이어야 될 것 같은데 I가 뒤에 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 테이블을 완전히 파이널라이즈 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찰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들이 한가득 있기는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체리피킹한 느낌도 한가득 있기는 했고요. 또 이제 굳이 이제 영어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중국어 버전으로만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부분은 실험 결과도 이제 좀 오타로 보이는 부분들이 꽤나 많아서 실험 결과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LLM 7B 위주짜리로 실험이 수행되어서 스케일러빌리티까지 만약 고려를 하게 된다면 실험 결과 조합적인 메시지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언어 모델의 퍼스널티와 관련돼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쪽으로 연구가 더 잘 많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